혹시 핸드폰으로 가족에게 계좌번호나 주소 보내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보낸 다음에 그 내용을 지우셨나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지웠다고 생각하는 그 정보들이 아직도 핸드폰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며칠 전 제게 전화하신 인천에 사시는 68세 이순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막내 아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축의금을 보내주려고 하셨어요. 아들이 카톡으로 엄마, 축의금 받을 계좌번호 알려드릴게요 라면서 자신의 계좌번호를 보내왔어요. 할머니는 그 계좌번호를 복사해서 은행 앱으로 송금했죠. 축의금 500만 원도 무사히 보냈고 아들도 잘 받았다고 고마워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 할머니 통장에서 갑자기 380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본인이 실수했나 싶어서 은행까지 가셨어요. 그런데 은행 직원이 확인해보니 온라인으로 송금된 기록이 있더래요. 그것도 할머니가 아들에게 보냈던 바로 그 계좌번호로 말이에요. 할머니가 아들한테 전화해보니 아들은 깜짝 놀라더래요. 자신은 그런 돈 받은 적 없다고, 계좌번호도 자신 것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제서야 할머니는 깨달으셨어요. 보이스피싱을 당한 거라는 거요.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범인들이 그 정보를 알았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목소리가 떨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16년간 금융권 보안 업무를 담당해온 김영철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저희 어머니도 작년에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든요. 72세이신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제게 전화하셔서는 본인 명의로 대출이 나갔다는 은행 전화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정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깨달았어요. 아무리 첨단 보안 시스템을 만들어도 정작 우리 어르신들이 당하고 계신 피해는 그런 복잡한 곳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요. 바로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시는 복사하기 버튼에서 시작된다는 걸 말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금융감독원 내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디지털 금융 피해가 무려 3,284건이나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73%가 바로 복사 정보 유출에서 시작된 거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나는 지웠으니까 괜찮겠지? 설마 내가 그런 일을 당하겠어?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하루 평균 9명의 어르신이 똑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당하고 계시거든요. 가장 무서운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우기 버튼을 눌러도 그 정보는 실제로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쓰레기통에 버린 편지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쓰레기통 안에 남아있는 것처럼 복사한 정보들은 여러분 핸드폰 속 보이지 않는 공간에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그 공간의 이름이 바로 클립보드입니다. 그리고 요즘 범죄자들은 바로 이 클립보드를 노리고 있어요. 마치 은행 금고를 털듯이 여러분의 클립보드를 털어가고 있는 겁니다. 더욱 교묘한 건 이런 피해를 당한 분들이 깨닫기까지 평균 2주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 2주 동안 범인들은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제가 16년간 금융권에서 일하면서 터득한 확실한 방법이 있거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실제로 은행에서도 사용하는 보안 기법들이에요. 첫 번째는 여러분 핸드폰 속에 숨어있는 비밀 저장소를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시면 분명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복사했는지도 기억 안 나는 정보들이 가득 들어있을 테니까요. 두 번째는 그 위험한 정보들을 흔적도 없이 완전히 지워버리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은행에서 기밀 정보를 삭제할 때 사용하는 바로 그 방법을 여러분께도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는 앞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의 정보를 노려라도 1초 만에 알아챌 수 있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마치 은행 금고에 설치하는 최첨단 보안 장치처럼 말이에요.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설정해 놓으시면 이순희 할머니처럼 억울한 일은 절대 당하지 않으실 거예요. 게다가 오늘 밤부터는 마음 편히 주무실 수 있을 거고요. 특히 정부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보안 무료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혜택들까지 놓치지 마시고 모두 챙겨가세요.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저희 어머니 같은 분들이 더 이상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모아오신 소중한 돈을 지켜드리고 싶어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핸드폰을 완벽하게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고 바로 실천해보시면 내일부터는 정말 다른 세상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안에는 메모리 카드라는 게 있다는 거 아시죠? 바로 그 옆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저장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이름은 클립보드인데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클립보드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 핸드폰의 비밀 금고예요. 은행 금고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으면서 여러분이 복사한 모든 내용을 자동으로 차곡차곡 저장해 놓거든요. 문제는 이 금고에 자물쇠가 없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지금까지 제가 상담해드린 어르신 중에서 이 클립보드 존재를 아셨던 분이 단 한 분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들 복사하고 지우면 완전히 사라진다고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그건 마치 서랍에 중요한 서류를 넣어두고는 서랍것만 닦았다고 안심하는 것과 같아요. 서류는 여전히 서랍 안에 그대로 있는 거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생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광주에 사시는 74세 박만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모범적인 분이셨어요. 평생 성실하게 사시면서 자녀 3명 모두 대학까지 보내시고 은퇴 후에도 용돈벌이로 경비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작년 겨울 둘째 아들이 갑자기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할아버지는 고민 없이 평생 모아둔 적금 1,200만 원을 해지하기로 결정하셨죠.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지하고 아들이 보내준 계좌번호를 보고 송금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계좌번호가 너무 길어서 실수할까봐 조심스럽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셨어요. 송금도 무사히 완료되었고요. 평소 꼼꼼한 성격이라 일을 마치고 복사한 계좌번호도 깔끔하게 지우셨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전화해서 돈 잘 받았냐고 물어보니 아들이 고맙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할아버지 핸드폰으로 이상한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대출 승인 완료, 카드 발급 완료, 이런 문자들이 계속 왔거든요. 할아버지는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다음날 아침 바로 은행에 가셨어요. 은행에서 확인해보니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명의로 5개, 은행에서 총 3,800만 원의 대출이 나가 있었던 거예요. 카드도 7장이나 발급되어 있었고요. 더 충격적인 건 할아버지가 돈을 보낸 그 계좌가 아들 계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범인들이 만든 가짜 계좌였던 거죠. 그러면 아들은 왜 돈 받았다고 했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 핸드폰도 해킹당해서 가짜 감사 메시지가 자동으로 발송된 거였어요. 범인들이 할아버지 클립보드에서 계좌번호뿐만 아니라 가족 연락처까지 모두 빼내간 거였거든요. 할아버지가 제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선생님, 나는 평생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제 늙어서 자식들한테까지 짐이 되는 건가요? 정말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사건의 가장 무서운 점이 뭔지 아세요? 할아버지는 아무 잘못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조심스럽게, 너무 꼼꼼하게 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도 당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범인들이 노리는 건 여러분의 실수가 아니라 바로 이 숨겨진 클립보드니까요. 아무리 조심해도 클립보드까지는 모르시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예요.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이 있어요. 요즘 범죄자들은 특히 어르신들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이런 숨겨진 위험에 대해 잘 모르신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악성 앱들이 매일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앱들은 겉보기에는 날씨 앱이나 뉴스 앱처럼 보여요. 하지만 설치하는 순간 여러분의 클립보드를 24시간 감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여러분 집 앞에 누군가가 숨어서 우편함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과 같아요. 중요한 편지가 오면 바로 훔쳐가는 거죠. 그런데 가장 절망적인 건 이거예요. 이런 피해를 당한 어르신들이 깨닫기까지 평균 3주가 걸린다는 거예요. 박만수 할아버지처럼 하루 만에 발견하신 분은 오히려 운이 좋은 경우거든요. 3주면 범인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모든 개인정보로 대출받고 카드 만들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까지 속이는데 사용할 수 있어요. 더 무서운 건 요즘에는 단순히 돈만 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용도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정말 급할 때 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핸드폰 안에는 분명히 클립보드가 있고 거기에는 여러분이 까맣게 잊고 있던 위험한 정보들이 쌓여 있을 거예요. 혹시 그 안에 계좌번호나 주민번호, 가족 연락처 같은 게 들어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그 숨겨진 위험을 완전히 차단하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박만수 할아버지 같은 억울한 일은 절대 당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을 박만수 할아버지 같은 위험에서 완전히 구해드릴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16년간 제가 금융권에서 터득한 가장 확실한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여러분 핸드폰을 손에 드세요.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요. 곧 보게 될 내용에 정말 깜짝 놀라실 거거든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숨겨진 비밀 금고의 문을 열어보는 거예요. 문자 메시지 앱을 터치해서 열어보세요. 새 문자를 작성하는 화면으로 들어가시고요. 메시지 입력창을 한번 가볍게 누르시면 키보드가 올라올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키보드 바로 위쪽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작은 그림들이 여러 개 보이실 텐데 그 중에서 작은 메모판 같이 생긴 아이콘을 찾아보세요. 그게 바로 클립보드 입구예요. 혹시 그런 아이콘들이 안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키보드 맨 오른쪽 아래 구석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을 찾아서 눌러보세요. 그러면 설정 메뉴가 나올 텐데 거기서 키보드 도구 모음이라는 항목을 찾아서 켜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제 그 클립보드 아이콘을 눌러보세요. 어떠세요? 정말 놀라지 않으셨나요? 지금 화면에 나타난 게 바로 여러분이 그동안 모르고 계셨던 비밀 저장소입니다. 언제 복사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내용들이 주르륵 나열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상담해드린 한 할머니는 이걸 처음 보시고는 정말 놀라셨어요. 어머, 이런 게 다 남아있었다니 하시면서 손을 가슴에 대고 계시더라고요. 그 할머니 클립보드를 확인해보니 8개월 전 복사한 계좌번호부터 시작해서 집 주소, 병원 예약 정보, 심지어 주민번호 일부까지 고스란히 들어있었거든요. 만약 누군가 이 정보들을 본다면 정말 끔찍했겠죠? 지금 여러분도 화면을 보시면서 혹시 위험한 정보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계좌번호나 카드번호, 주민번호, 집 주소, 전화번호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위험한 정보들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절대 잊으시면 안 될 핵심이 있어요. 그냥 가볍게 터치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길게 꾹 눌러야 해요. 3초 정도 계속 누르고 계시면 그 항목 옆에 동그란 선택 표시가 나타날 거예요. 천천히 해보세요. 가장 위험해 보이는 정보부터 하나씩 처리하는 게 좋겠죠? 계좌번호가 보인다면 그걸 먼저 길게 꾹 눌러보세요. 선택 표시가 나타나나요? 만약 여러 개를 한꺼번에 지우고 싶으시다면 첫 번째를 길게 누르신 다음 나머지는 가볍게 한 번씩만 터치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 개가 동시에 선택됩니다. 다 선택하셨으면 화면 오른쪽 위를 보세요. 휴지통 모양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그걸 눌러주시면 정말로 삭제하시겠냐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할 거예요. 빨간색 삭제 버튼을 눌러주시면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건 꼼꼼히 확인하면서 하나씩 지우시는 거예요. 혹시 나중에 필요한 정보까지 실수로 지우시면 안 되니까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앞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의 비밀 금고를 노리면 즉시 경보가 울리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어요. 핸드폰 설정 메뉴를 열어보세요. 톱니바퀴 모양 아이콘 말이에요. 열리면 아래쪽으로 천천히 내려가시면서 개인정보 보호라는 메뉴를 찾아보세요. 개인정보 보호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또 여러 항목들이 나올 텐데 그 중에서 권한관리나 앱 권한 같은 부분을 찾아보세요. 거기서 다시 클립보드 접근 알림이라는 항목을 찾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설정이 꺼져 있을 텐데 반드시 켜주세요. 파란색이나 초록색으로 바뀌도록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설정을 켜놓으시면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어떤 앱이라도 여러분의 클립보드에 접근하려고 하면 즉시 화면 맨 위에 알림이 뜰 거예요. 누가 내 정보를 보려고 한다는 걸 1초 만에 알 수 있는 거죠. 만약 모르는 앱 이름이 나타난다면 즉시 확인해 보시고 의심스러우면 바로 그 앱을 삭제해 버리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도와드린 한 할아버지는 이 설정 덕분에 큰 피해를 막았어요. 무료 퍼즐 게임이라고 설치한 앱이 계속 클립보드에 접근하려고 해서 이상하다 싶어 확인해 보니 악성 앱이었거든요. 여기서 특별한 보너스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은행 업무를 보신 후에는 반드시 즉시 클립보드를 정리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계좌 이체를 하셨다면 업무가 끝나는 순간 바로 그 정보를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정보는 가능하면 복사하지 마시고 직접 손으로 입력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안전이 100배, 1000배 중요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클립보드 대청소를 해주세요. 마치 집안 청소하듯이 불필요한 정보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방법만 완벽하게 해놓으시면 이순희 할머니나 박만수 할아버지 같은 끔찍한 일은 절대 당하지 않으실 거예요.
특히 오늘 이 설정들을 모두 완료하시고 나면 오늘 밤부터 정말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더 이상 혹시 내 정보가 새어나가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혹시 이미 피해를 의심하고 계시거나 정부에서 어르신들만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무료 지원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혹시 지금까지 설정하시면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아니면 설정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으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저도 처음에 저희 어머니께 알려드릴 때 똑같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해뒀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보안, 무료 교육 서비스가 있습니다.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그것도 1대 1개인 맞춤 교육으로 말이에요. 직접 주민센터에 가셔서 디지털 안전 교육을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전문 상담원이 여러분 핸드폰을 직접 점검해드려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설정을 무료로 대신해드리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보안 앱 설치부터 각종 위험 요소 진단까지 완전 무료로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만약 이미 의심스러운 일을 겪고 계시다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센터 182번으로 즉시 신고하시고 금융 관련 문제라면 금융감독원 1332번으로 상담받으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빨리 신고할수록 피해 복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실제 통계로는 24시간 이내 신고하면 85%까지 복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어서 미리 답변해 드릴게요. 첫 번째,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기본 원리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다만 아이폰은 설정 들어가는 경로가 조금 다를 뿐이에요. 설정에서 일반으로 들어가신 다음 키보드를 찾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클립보드를 자주 지우면 불편하지 않겠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처음 며칠은 조금 번거로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전 재산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감수할 만하죠. 일주일만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세 번째, 가족들 핸드폰도 모두 점검해야 하냐고 하시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특히 같이 살고 계신 가족분들 말이에요. 한 사람의 정보가 털리면 연락처를 통해 온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네 번째, 혹시 추천하는 보안 앱이 있느냐고 하시는데 알랩 V3 모바일이나 이스트 시큐리티 아략 모바일 같은 우리나라 보안 회사 제품들이 좋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화면 구성이 단순하고 한글 안내가 친절해요. 다섯 번째, 만약 실수로 중요한 정보까지 지웠다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필요한 정보라면 다시 만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한번 털린 개인정보는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여기서 정말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눠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3년 전 저희 72세 어머니가 갑자기 제게 전화하셨거든요. 목소리가 많이 떨리시면서 은행에서 이상한 전화가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몰라요. 16년간 금융권에서 보안 업무를 해왔지만 정작 제 가족은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구나 하는 자책감이 들었거든요. 다행히 그때는 큰 피해 없이 넘어갔지만 그 일을 계기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무리 첨단 보안 시스템을 만들어도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들인 우리 부모님 세대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16년간 쌓아온 모든 지식과 경험을 어르신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고 편안한 마음으로 디지털 세상을 즐기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 그게 바로 제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어요. 디지털 시대에서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70세든 80세든 올바른 방법만 알면 20대보다도 더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 핵심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클립보드 확인하기, 위험 정보 완전 삭제하기, 실시간 감시 시스템 만들기. 이 3가지만으로도 여러분은 이제 진짜 스마트폰 보안 전문가가 되신 거예요. 특히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 이 설정들을 해보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혼자만 안전한 게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안전해야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거든요. 주변에 비슷한 걱정을 하고 계신 친구분들이나 이웃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한 분의 따뜻한 관심이 다른 분의 평생 저축을 지킬 수 있어요. 만약 오늘 방송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안전 설정 완료했다고 인증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한 줄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 되고 다른 어르신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디지털 생활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